안녕하세요. 스트림무비 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잘 보셨죠? 네. 오늘 이제 영화 보시고 영화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또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익무인들이 사랑하는 나홍진 감독님, 이번 영화에서는 프로듀서죠. 네, 나홍진 프로듀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나중에 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홍진입니다. 네, 오늘 좀 특별하게 지금 이제 또 라이브로 안정 감독님하고 동시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이제 익민들이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질문을 선별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나홍진 프로듀서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네, 나홍진 씨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나홍진 씨 뭔가 좀 두렵네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안종 감독님에게 좀 동시로 이제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좀 이제 영화의 어떤 마지막을 첫 질문으로 이제 드릴 텐데요. 방직 공장 이제 구석에 있는 그 인형의 모습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렬하게 이제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제 엔딩을 맞이하게 되고 나중에 에필로그가 또 나오게 되지만 그 인형의 어떤 저주받은 인형을 봤을 때 이 공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굉장히 또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상상 나름대로의 어떤 상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관객들이 어떤 상상을 하게 될 텐데 혹시 이제 반정 감독님하고 나홍진 프로듀서님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혹시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ในบทตั้งแต่ร่างแรกๆแล้วนะครับเราก็ใส่ดีเทลเกี่ยวกับชะตากรรมแล้วก็บาปกรรม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นี้ไว้ในบทค่อนข้างเยอะนะครับซึ่งหลายซีนก็จะเป็นรายละเอียดเล็กๆน้อยๆนะที่ถ้าผมเชื่อว่าคนที่ดูในรอบแรกก็อาจจะยังจับดีเทลนี้ไม่ค่อยได้แต่ส่วนตุ๊กตาที่เป็นสาปแช่งในตอนจบครับอันนี้เป็นไอเดียของทางคุณนาฮงจินที่เสริมขึ้นมาครับแล้วผมพอคุณนาฮงจินคิดเพิ่มขึ้นมาทีหลังเนี่ยแล้วผมก็รู้สึกว่ามันดีมากเลยแล้วก็ทำให้ตอบสิ่งที่หนังต้องการจะสื่อเมสเซจที่เราต้องการจะสื่อได้อย่างมีพลังมากขึ้นด้วยครับผมเพราะว่ามันสอดคล้องไปกับดีเทลที่เราใส่ไว้แล้วก่อนหน้านี้มากมายในหนังครับผม 예,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영화를 한 번 보시면 좀 기억을 못 하시거나 그냥 놓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말씀해주신 마지막에 방직공장의 그런 저주의 인형도 그 앞에서의 모든 장면들에 나온 디테일과 그런 연관성이 있고요. 이 가문의 원죄,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죄들과 관계가 있고 또 영화 마지막에 그 인형은 나홍진 프로듀서님 감독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또 관객들로 하여금 그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줄 것 같다고 또 했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은 그런 파워풀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넣게 되었습니다. 미인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신내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자각한 시점에 하는 인터뷰에서 보면 빨간 조끼를 입었는데 거기에 막 부적들이 그려져 있고 뭐 칼을 들고 발을 동동 구르고 뭐 이런 꿈을 매일같이 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바닥에 피가 많이 고여 있고
거기에 머리가 잘린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자꾸 뭐라고 하는데 알아듣질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터뷰가 등장해요. 뭐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님이 장례식장을 가기 있는 과정에 그러니까 민의 조부인가 증조부인가 되는 분이 이 공장을 불태우고 보험을 타려다가 뭐 이렇게 해서 자살을 했다라는 얘기도 듣고요. 그러면서 영화 내내 영화는 이 방조공장에 관련된 힌트를 계속 거론을 하죠. 처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관객분들께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어떤 정확하게 뭐 이미지까지 보여드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하여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관객에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까요? 라고 우리는 얘기를 나눴었는데 대부분은 그 산티라는 그 무속인의 그 발언으로 이제 구체화가 되었겠죠. 그런데 감독님께서 그 부분을 딱 요정 수준의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당연히 동의했고요. 이 정도의 모호하기도 하고 이 정도 수준의 그 백스토리를 그리고 원인을 영화가 이렇게 담아낸 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가장 적절한 수준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그 영화 초반에 이제 님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방직 공장에서 어떤 불이 난 얘기와 어떤 보험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 자체는 결국은 마지막에 그 방직 공장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직원들을 가둬놓고 불을 질렀다. 뭐 이렇게 관객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도 될까요? 영어가 거론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상상하시든 그 부분까지 제작자가 개입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감독님이 개입하세요. จริงๆใน dialog ในหนังนะครับจะมี imply บาปกรรมไว้เยอะนะครับโดยเฉพาะเรื่องที่ว่าโดนคนงานลุมปาหินใส่จนตายคือคำนี้สำหรับผมก็คือเปิดช่องให้คนดูคิดเลยครับว่าแล้วเขาไปทำอะไรกับคนงานเหรอทำไมถึงต้องโดนอะไรแบบนั้นก็แปลว่าซึ่งตรงนี้ผมคล้ายๆคุณนางจิตครับผมว่าเป็นพื้นที่ให้คนดูคิดเองมากกว่าครับ 예, 이 부분은 저도 나홍진 감독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요. 이 부분은 관객분들이 좀 상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공장에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스스로 상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뭐 이 산티가 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라고 설명해주는 장면에서 학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거 자막 작업 제가 했거든요. 그 정도. 이제 아까 이제 그 대기실에서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본 이야기였는데 그 우리 자막에 학살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학살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방직 공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를 좀 이렇게 상상해 보는데 좀 많이 좀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그래서 이 한 가족이 전체가 이제 몰살이 당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원한이 이게 정말 한이 맺혔길래 이렇게 저주를 강하게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보시면은 훨씬 더 이 랑종이라는 영화가 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국민들 남겨주신 궁금한 거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질문들은 이제 워낙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궁금한 것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영화 후반부에 이제 의식 치료를 가는 자동차 뒤에 이 차는 빨간색이다. 였나 이런 문구가 이제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감독님이 제일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이게 그냥 그게 아니야. 너 들어보시면 알아. 감독님한테 패스. ครับจริงๆการติดสติ๊กเกอร์ในรถสมมติรถเราไม่ใช่สีแดงใช่ไหมครับแต่ว่ามีคนเช่นร่างทรงหรือหมอดูทักมาว่า คุณต้องขับรถสีแดงเท่านั้น แล้วคุณจะโชคดีหรือว่าคุณจะพ้นจากความโชคร้าย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รับซึ่งคนส่วนใหญ่เนี่ยเขาก็ไม่มีตังค์จะเปลี่ยนรถใช่ไหมฮะหรือเปลี่ยนสีรถเป็นสีแดงได้ มันก็จะเป็นสิ่งที่คนไทยชอบทำกันก็คือการแปะสติ๊กเกอร์ครับซึ่งเชื่อกันว่าจะสามารถทริคสปิริตชัวลครับก็คือทริคแบบว่าผีสางวิญญาณหรืออะไรต่างๆนานาได้ว่าเราขับรถสีแดงแล้วเพื่อจะได้แก้เคล็ดนะฮะไม่ให้เราโชคร้าย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รับซึ่งมันก็เลยเป็นไอเดียที่โยงไปสู่พิธีกรรมตอนท้ายว่า ถ้าเกิดมิ้งมาไม่ได้มาทำพิธีไม่ได้จริงๆแล้วเราจะทำยังไงแล้วสันติก็เลยนึกถึงคำนี้ขึ้นมาเพื่อเอามาหลอกล่อคนดูครับก็เป็นวิธีการของหนังวิธีการเล่าเรื่องอย่างหนึ่งครับ 이게 사실은 태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커먼하게 있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태국 사람들이 믿는. 만약에 점쟁이나 무당이 당신은 빨간색 차를 몰면은 운수가 대통할 것이다. 아니면은 액땜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 차가 빨간색이 아니면 빨간색 차로 바꿀 수가 없으니 그렇게 이 차는 빨간색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이런 게 지금 태국에서는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믿음이거든요. 태국 사람들이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서 산티가 그 의식을 테마 의식을 하러 가는데 그 테마 의식이 성공을 못했을 때 이렇게 또 그렇게 악령이나 귀신을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그 트릭 이런 의미에서 이 영화에다가 굉장히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인인 줄 알았는데 보자기를 뒤집어서 씌우잖아요. 근데 이제 귀신들 속이겠다는 의지였거든요. 산티의 입장에서. 그래서 귀신에게 미인척 속이고 테마를 시작하고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게 뭐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테마 이제 말씀이 나오셔서 좀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영화 후반부에 이제 밍의 외숙모가 현혹이 돼서 봉인이 돼 있던 밍의 방문을 열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외숙모가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그 테마 의식이 성공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이제 긴장을 주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 두 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만약에 영화가 시작되고 님이 장례식장을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와 같은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감독님한테 이건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ผมคิดว่าเป็นไปได้นะครับแต่ว่าพลังของอีวิลในเรื่องนี้ผมว่ามันแรงกล้ากว่าก็คือโอกาสที่จะมิ้งออกจากห้องไม่ได้สำหรับผมเนี่ยน้อยมากๆครับ 예, 물론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악령이 워낙 세기 때문에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 밍이 방에서 나올 수 없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난쳤고요. 곡성의 어떤 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 뭘 했던 동일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무슨 짓을 했던 똑같은 일이 벌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곡성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나중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쉬는 날 영화보기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후반부에 반야 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하다가 다음 날 님이 죽어서 발견이 되잖아요. 알고 보면 바야신 자체가 악기인 건지 믿음을 잃어버려서 저주들이 악기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인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바야신 자체가 악귀인지 님이 악귀인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네. 그 반야신에 대한 그 믿음 자체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음날 죽어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알고 보면 반야신 자체가 악기인 건지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려서 저 다른 악기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인가. 그 나이 공랑 이거를 나가던간. 태국에서는 라이따 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거기 영화에도 나오다. 영화에도 나오고 있어. อันนี้ผมขออนุญาตผมรู้สึกว่าถ้าบอกไปน่าจะทำลายเสน่ห์ของหนังมากๆเลยครับผมรู้สึกว่าอันนี้น่าจะให้คนดูจินตนาการเอง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หนังมันบอกณตรงนั้นนะครับเหมือนว่าชะตากรรมตัวละครคนดูคนตัวละครรายล้อมรู้แค่นั้นนะครับผมรู้สึกว่ามันเป็นเอกลักษณ์ของหนังเรื่องนี้ครับผมคงไม่สปอยตรงนี้ครับ 이 부분은 제가 대답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버리면 이 영화의 매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고요. 스포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객들께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그 반야신 석상머리가 이제 그 잘려지게 되는데 그거를 머리를 석상의 머리를 자른 사람은 또 누구인가? 그리고 이 반야신의 머리를 자른 의미는 어떤 것인가? 뭐 이런 반야신의 어떤 패배, 죽음을 뜻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ผมว่าณจุดนั้นตรงนั้นผมว่าความหมายชัดเจนอยู่แล้วนะว่าเรื่องที่เลวร้ายกำลังจะเกิดขึ้นมากๆแล้วก็ศรัทธากำลังถูกทำลายแต่ว่าใครเป็นคนทำผมเหมือนเดิมครับก็ผมก็คงไม่สปอยเสน่ห์ตรงนี้ครับผมบอกอันนี้บอกไม่ได้จริงๆครับโทษทีครับ 이 의미는 석상의 머리가 잘려나가는 의미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근데 누가 그렇게 머리를 잘랐고 누구의 소행인지는 제가 대답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괜히 스포일이 될 수 있고 영화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อันนี้ต้องโทษคุณนางฮงจิน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เขาสอนผมตลอดว่า let the audience connect the dots by themselves ครับก็คือให้คนดูเชื่อมโยงเอาเองซึ่งสำหรับผมเป็นเสน่ห์ของเรื่องปกซองมากๆแล้วก็เรื่องนี้เขาก็เหมือนประมาณว่าเหมือนนำพาผมไปสู่หนังรสชาติแบบนี้ครับซึ่งผมรู้สึกว่าเป็นสิ่งใหม่มากๆสำหรับผมครับแล้วผมก็ตื่นเต้นครับ 이 부분은 나홍진 프로듀서님 감독님께서 저한테 계속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영화 제작에 있어서 관객들로 하여금 connect by themselves 하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스스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이렇게 생각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영화 제작에 있어서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대답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을 안 했던 적은 없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영화를 이제 여러 번 보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하면 또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 민이 그 외삼촌인가요? 이제 이렇게 빙의가 된 채로 이제 뭐 비방을 하잖아요. 이제 너는 뭐 젊은 여자들하고 이제 뭐 이런 대사가 나오고 이제 아기를 납치해 공격하다 가장 먼저 저기를 드러낸 이유가 궁금한데 혹시 과거에 무슨 가족 간의 어떤 불민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저기를 드러내게 된 것인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처음 빙의한 다음에 아기에게 해를 끼친 것이 가족 간의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애기도 있지만 그 이제 왜 삼촌이 되나 어떻게 되나 그 이제 너는 젊은 여자하고 막 이런 이제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과거에 엑소시즘을 하기 전에 네. 그 상황이 발생해요. 뭐 님이 와가지고 막 ครับผมก็อีกหนึ่งดีเทลที่เราซ่อนไว้ในบทในแต่ของแต่ละคนไม่ว่าจะเป็นนิ้งจะเป็นมานิดพี่ชายของน้อยอะไรเงี้ยทุกอย่างก็คือเราจะซ่อนบาปกรรมของตระกูลนี้ไว้ในฉากต่างๆในเล็กน้อยๆครับซึ่งถ้าคนดูได้สังเกตก็จะเห็นว่าเฮ้ยมันจริงๆแล้วมันเรื่องบาปกรรมของตระกูลเนี่ยมันถูกใส่ไว้ในหนังเรื่องนี้หมดเลยครับผม 예, 그것 또한 이 영화에 숨겨진 디테일 중에 그런 비밀 디테일 중에 하나고요. 그 마닛인데 그분이 그 마닛과 또 그 민과 또 이 가족 간의 그런 연결돼 있는 그런 죄나 이런 부분들이 그 디테일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민이 악기에 쉬면서 애기 신발을 좋아하고 키즈 카페에서 미끄럼틀을 타는데 애기에 대한 집착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조카 얘기를 기껏 납치해놓고 다시 숲에 놔둔 살려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ก็
ในส่วนของพฤติกรรมแปลกๆของมิงที่มีอันหนึ่งที่เป็นเด็กด้วยครับจริงๆมันน่าจะหมายถึงว่าสิ่งที่มาเข้าในตัวมิงเนี่ยมันคาดเดาไม่ได้มากกว่าว่าจะเป็นใครบ้างเพราะว่าหนังเรื่องนี้สิ่งหนึ่งที่ผมชอบมากๆเลยก็คือทฤษฎีใหม่ที่ผมกับนักคุณนางจีนพัฒนาร่วมกันก็คือว่าสิ่งที่มาเข้าในตัวมิงเนี่ยมีจะเป็นอะไรก็ได้เลยครับมีหลากหลายอย่างมากๆมันทำให้ความชั่วร้ายที่เกิดขึ้นเนี่ยมันคาดเดาไม่ได้เลยแล้วพฤติกรรมช่วงท้ายทุกอย่างก็เลยเป็นสิ่งที่เราต้องอยากจะเล่นกับคนดูเนี่ยครับว่าคุณจะเดาไม่ได้ว่ามันจะเกิดอะไรขึ้นบ้าง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รับ 이거는 이렇게 그 미잉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잉의 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좀 그렇게 영화에 설계를 했고요. 어떻게 미잉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도 관객들에게 예측을 좀 불허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이제 극중에 이제 그 개고기를 이제 팔고 있는데 개고기를 파는 집의 가게 이름이 이제 천국의 집이에요. 이렇게 뭐 이제 질문 남겨주신 분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제목 가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가 이제 궁금하다고. อันนี้เป็นเรื่องจริงกับอิงจากความจริงครับก็คือทางจังหวัดหนึ่งในอีสานเวลาเขาขายเนื้อสุนัขเนี่ยครับเขาจะใช้คำนี้ครับว่าเนื้อสวรรค์เป็นคำที่คนจะรู้กันว่าหมายถึงขายสุนัขครับ 이 부분은 실제 태국에서 실존하는 실제 이야기고요. 그 부분 이산 지역에서 그렇게 고기를 파는데 거기에 천국의 고깃집이라고 이렇게 가게명을 씁니다. 리얼리티가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서는요, 그 한강 그 이남의 지역에서 개를 이렇게 자셨다가는 큰일 난다는 이 무속신앙, 적인 좀 그런 그 무속인들께서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를 먹는 행위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선 질문, 뭐 애기는 뭐냐 이것까지 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이 친구 밍이라는 친구는 어떤 우리가 아까 앞서 초반에 얘기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 공격을 받게 되는 그 밍이라는 친구는 스스로의 어떤 자기 자신 자아를 보호하려고 스스로 맹렬히 노력을 할 텐데 그런데 얘들은 이놈들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뒤에도 또 강아지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기도 나오고 갖가지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님께서 힌트를 주는 거죠. 이 밍이라는 주인공을 공격하는 존재는 하나가 아니다. 여럿이다. 이 여럿이 이 하나처럼 이렇게 서로 막 다리를 틀듯이 엉켜서 하나가 된 이것들이 밍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셨던 거죠. 영화는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거의 놓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은 감독님이 그리려고 그랬던 그런 악령의 어떤 모습을 밍이라는 어떤 그 외피 껍데기를 통해서 그 악령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셨던 것인 거죠. 아기에 대한 집착, 악에 대한 하여튼 감독님은 이런 악령, 악에 대해서 악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갖가지 그 악행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말씀 많으신 강아지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아지 얘기만큼은 조금 특별한 것이 무속에서는 이 개를 먹는다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포커싱이 좀 더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밍이 그 어떤 집착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애기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어떤 그런 성적인 부분들이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밍이 어떤 그런 성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또 일종의 또 집착이라고 하면 또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또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것도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몇 년 전이죠. 곡성 시나리오를 쓰러 갔을 때 실제로 들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구술하는 행위까지도 저는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의 어떤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악령에 의해서 이 친구가 이제 점점 잠식들하고 이 친구의 자아가 점점 좁아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악령의 소행이다. 뭐 이런 힌트를 던지시는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감독님께서도 ครับผมรู้สึกว่าดราม่าแล้วก็สิ่งที่ผมรู้สึกว่าแข็งแรงที่สุดตั้งแต่เรื่องออริจินอลของทางคุณนางฮงจินส่งมาแล้วนี่ก็คือ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ของผู้หญิงคนหนึ่งเนี่ยแหละครับคือตั้งแต่ว่าทำไมร่างทรงต้องเลือกเฉพาะผู้หญิงเป็นทายาทเท่านั้นซึ่งพอผมรีเสิร์ช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นี่ยมันก็เป็นอย่างนั้นจริงๆครับแล้วก็มีอาการเจ็บป่วยต่างๆนานาแล้วก็มีอาการที่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เป็นเพศหญิงบางอย่างซึ่งผมรู้สึกว่ามันมีดราม่าที่เราน่าจะถ่ายทอดให้อย่างแบบลึกซึ้งแล้วก็ละเอียดเนี่ยครับ 이 부분은 또 시나리오 원작에서 있었던 내용이고 또 제가 또 이렇게 태국의 무속 신앙에 대해서 또 리서치를 하면서 또 실존한 얘기들이 또 있었고 그런 무속 신앙이 그 무당이 여성에게만 또 이렇게 전에 여성만 그걸 봤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또 디테일에 이런 성적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은 좀 더 이 여성의 그런 운명 스토리를 좀 더 잘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빙의된 사람들이 어떤 개 형상처럼 이제 보이는데 이 태국에서 어떤 이 개에 대한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실제 여행을 가도 길바닥에 퍼즐로 이렇게 누워 있는 개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좀 한국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광경인데 좀 그런 점하고 해서 이제 태국에서 어떤 개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생각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의 빙의된 사람들이 왜 하필 어떤 개의 형상처럼 표현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 가지 좀 질문이 있어서 제가 섞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จริงเรื่องสำคัญก็คือสิ่งที่เป็นทฤษฎีใหม่ของหนังเรื่องนี้ก็คือวิญญาณในหนังเรื่องนี้มันสามารถจะมันอยู่ในทุกที่ครับมันอยู่ในสถานที่อยู่ในสัตว์อยู่ในต่างๆอยู่ในสิ่งต่างๆซึ่งไม่ใช่แค่วิญญาณจะมาจากแค่คนตายอย่างเดียวซึ่งอันนี้เป็นสิ่งที่เป็นทฤษฎีใหม่มากๆแล้วพอหนังเราจะต้อง explore มีการแสดงออกมาให้เห็นว่ามีวิญญาณสัตว์มาเข้าที่คนนะครับทางผมก็คิดว่าสุนัขเนี่ยมันมีที่มาที่ไปในเรื่องอยู่แล้วแล้วก็ทำให้แสดงออกถึงเวรกรรมได้อย่างชัดเจนครับซึ่งในเรื่องเกี่ยวกับเนื้อหมาเนี่ยจริงๆคนไทยก็คงเหมือนที่คุณนางฮงจินเล่าครับจริงๆเป็นเรื่องของชนกลุ่มน้อยมากๆแล้วก็ค่อนข้างเป็นเรื่องสแกนดัลอยู่แล้วก็คือว่ามีคนต่อต้านเรื่องการกินหมาเยอะมากครับผมก็เลยหยิบขึ้นเรื่องนี้ขึ้นมาเป็นหนึ่งในบาปกรรมที่ให้คนดูได้คิดว่าสิ่งที่ครอบครัวนี้ทำเนี่ยมันถูกต้องหรือเปล่าและเกี่ยวข้องกับชะตากรรมที่ครอบครัวนี้เจอหรือเปล่า 예, 우선에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내용이 귀신이나 그런 악령, 그런 신 이런 것들이 죽은 사람한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 모든 장소, 모든 짐승에 다 있을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짐승의 그런 영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빙의가 됐다고 또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영화에서 또 그 집이 또 개고기를 또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나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마찬가지로 금기시되는 부분이 그걸 이렇게 안 좋게 보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금기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나쁜 짓을 이 가족이 이 집안이 함으로써 이렇게 그런 악행들이 이 가족의 이런 불운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연관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샤머니즘을 주제로 해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샤머니즘 굿을 처음으로 봐서 생소하기도 하고, 이제 이게 어떤 무당의 한국의 어떤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러한 테마를 하는 장면들은 또 실제로 이제 태국민들이 보면 이제 그게 어떤 납득할 만한 원래 이제 저렇게 하니까라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이제 뭐 감독님의 어떤 상상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인지. 그 테마 의식이나 네네. จริงๆอันนี้เป็นสิ่งที่ผมเซอร์ไพรส์เหมือนกัน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แล้วพิธีกรรมในหนังทั้งหมดของหนังร่างทรงเนี่ยมันเป็นสิ่งที่เอามา mix and match หมดเลยครับเราได้อินสปายมาจากพิธีต่างๆ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นี่ยอย่างละเล็กอย่างละน้อยนะครับหรือกระทั่งได้อินสปายมาจากประเทศเพื่อนบ้านด้วยซ้ำแต่ว่าฟีดแบ็กจากหนังตัวอย่างที่ออกไปคนไทยหลายคนบอกว่าเหมือนจริงมากๆเหมือนที่เขาเคยเจอเลยมันก็แปลว่ามันมีความรู้สึกบางอย่างที่มันคนไทยรู้สึกว่าเขาเคยสัมผัสมาก่อนทั้งที่เป็นเรื่องจินตนาการผสมผสานกันครับผมว่าคนไทยน่าจะรู้สึกว่ามันเรียลลิสติกเหมือนกันถึงแม้ว่ามันจะมีความแต่งขึ้นมาผสมอยู่ด้วยอย่างเงี้ยครับ 이 부분도 굉장히 제가 좀 어메이징하다고 느낀 부분인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테마 의식이라든지 그런 무속 의식들이 그냥 뭐 하나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제가 조사한 여러 종류의 무속 신앙과 그런 무속인들의 그런 의식들을 다 믹스게 영감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낸 그런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 태국 사람들이 정말 리얼리티가 살아있다, 정말 실제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태국 사람들한테도는 좀 약간 친숙한 그런 것 같습니다. 테마 의식 컨설팅 사업 하시면 되겠네요. เปลี่ยนอาชีพเป็นนะคะที่ปรึกษานะคะเป็นร่างทรงดีกว่าไหมคะที่จัดพิธีเลย ก็กำลังคิดอยู่เลย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ช่วงในโควิดด้วย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이어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한국과 태국이 이제 합작이고 동시 개봉을 하는 이제 영화인데 아무래도 이제 양국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차이도 있을 테고 한데 혹시 영화를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이야기를 만드시고 하실 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차이를 대해서 조금 두 분이서 좀 많이 좀 얘기도 나누셨을 법한데 좀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누셨고 좀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딱 이게 정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ครับอันนี้เรารีเช็คกันตลอดเวลาทุกดีเทลเลยครับก็คือผมเองจะทำให้สมจริงที่สุดในมุมมองของคนไทยครับผมแต่ทางคุณดังมุนจินก็จะคอยทักมาในหลายๆเรื่องว่าในมุมมองคนเกาหลีและมุมมอง international ตรงนี้จะเข้าใจไหมตรงนี้จะไม่เข้าใจแก้ไขยังไงดีแล้วก็หาจุดที่เข้าใจร่วมกันทั้งสองประเทศได้ครับผมว่าอันนี้สำคัญมากครับ 이 부분은 나홍진 감독님과 제가 계속 합작, 그러니까 같이 일하면서 계속 리체킹을 했던 부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국 사람이기 때문에 태국 사람의 관점에서 최대한 리얼리티를 살려서 이렇게 장면이나 씬을 구성하려고 했고요. 제가 그렇게 의견을 냈을 때 나 감독님께서는 이 부분은 인터내셔널한 관점 혹은 한국인 관점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또 다시 의견을 줘서 이렇게 인터내셔널한 관점, 한국인들이 봤을 때도 이상하지 않는 관점을 찾아내서 솔루션을 찾도록 계속 그렇게 체크해 나가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มีดีเทลหนึ่งผมอยากยกตัวอย่างครับผมว่าน่าสนใจแล้วก็ตลกมากครับก็คือมันมีชุดที่เราอยากให้มิ้งใส่ในช่วงท้ายๆของหนังก็คือในทีมคนไทยเนี่ยมองว่าชุดที่เป็นชุดธรรมดามากๆก็คือคนทั่วไปใส่ได้หมดเลยครับมีขายตามท้องตลาดทั่วไปเงี้ยเป็นชุดธรรมดาแต่ว่าทางเกาหลีทักว่าทำไมชุดนี้ดูเทรนดี้จังเลยดูแบบทันสมัยมากๆทางเราก็นึกภาพไม่ออกเลยครับจนกระทั่งเราไปเจอไอดอลเกาหลีคนหนึ่งใส่เราก็เข้าใจแล้วมันเหมือนว่าเราต้องเช็คกันตลอดเวลาครับแล้วก็มาหาจุดว่าแบบไหนที่จะใช่อย่างเงี้ยครับ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재미있고 웃긴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었는데요. 밍이 입었던 옷이 태국에서 시장에서 아무 데서나 파는 그런 일반적인 드레스 같은 거였는데 입었는데 나감독님께서 아니 이 옷은 너무 트렌디하고 너무 세련되고 이 영화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해서 이해가 안 갔으면 아니 이게 무슨 그렇게 트렌디하고 세련된 옷인가 했는데 한국의 아이돌이 그런 똑같은 옷을 입으면 그렇구나 라고 제가 이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민망하네요. 그런 일 많이 있었죠.
얘기 뭐 하면서 그런 일 많이 있었고, 근데 감독님께서요 정말 영리하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알아서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무슨 한국의 문화가 담겨 있고 감독님 잘 모르실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도 감독님께서 그런 부분 다 이렇게 바리에이션 하시고 뭐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부에 민희 엄마가 바얀 신의 이름으로 민희의 테마를 시도하는데, 민희 엄마를 부르자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죽음을 맞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모성의 힘으로 민희가 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จริงๆสภาวะของน้อยในซีนท้ายสุดนะครับเป็นสิ่งที่ผมเชื่อว่าคนดูจะเถียงกันเยอะเลยครับว่าน้อยเขาเป็นยังไงกันแน่มีใครมาเข้าเขาจริงๆหรือเปล่าคนที่มาเข้าเขาเนี่ยเป็นวิญญาณอะไรกันแน่เป็นวิญญาณตาหยานหรือวิญญาณร้ายหรือเขาแค่บ้าไปอะไรเงี้ยครับผมรู้สึกว่าอันนี้เป็นเสน่ห์มากเพราะว่าผมเองกับคุณนางมุจินก็คิดเป็นคนละแบบนะครับซึ่งผมว่าอันนี้เกิดขึ้นได้ยากมากๆเลยแล้วมันทำให้ซีนเนี้ยน่าสนใจมากๆในมุมของผมนะครับผมแล้วแต่เราก็เชื่อว่าถึงแม้เขาจะเป็นแบบไหนก็ตามเนี่ยแต่ว่าสัญชาตญาณความเป็นแม่ก็ยังอยู่ในตัวเขาครับนั่นเลยทำให้เขาแสดงออกแบบนั้นในฉากท้ายสุดครับ 이 장면은 굉장히 저도 매력적인 장면이고 흥미로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너희라는 밍의 엄마가 하는 행동이 또 해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바야한 신을 영접을 한 건지, 아니면 악령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지금 그런 힘든 상황에서 미쳐버린 건지, 또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나홍진 감독님과 제가 서로 해석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또 엄마로서의 그런 모정이 있어서 또 그 밍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고, 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실 말씀? 예, 감독님께서는 영화를 촬영하시다가요, 그 엄마 역할이 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노이를, 영화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영화는 감독님께서 배우분들에게 명확한 다이얼로그를 제시하지를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략 이런 상황이니, 이런 심정, 이런 목적으로 이런 대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식의 가이드 형식의 대사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배우분들께서 정확하게 마련된 이 대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마치 다큐멘터리 속의 실존 인물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대사를 하고 서로 그 등장인물들 간에 그 대사를 주고받기로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다음의 얘기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아주 치밀하게 나아가는 형식이 아니라, 감독님께서 이것을 그 순간에 이 부테이지들을 어떻게 편집을 해서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디테일한 그 이후의 방향성을 또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면서 영화가 계속 원한 원래 이게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할게요. 시나리오는 아니었지만 그 형식은 원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가 없는 애시당초에 그런 형태의 촬영 방식을 취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촬영을 하면서 추가되거나 변형된 장면들도 많았죠.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감독님께서 제일 집중하셨던 게 그 엄마 역할이 노인데, 그 노이의 인터뷰 장면을 굉장히 많이 대폭적으로 이제 많이 집어넣으셨어요. 촬영의 중간에. 거의 모든 상황마다 이 노이가 그 현상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이 촬영이 되었었어요. 이 정도로 감독님께서 촬영이 어느 순간부터 어떤 모성애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판단을 내리셨던 것 같고요. 그 모성애가 이 영화의 마지막까지 가장 큰 이 악을 만류하고자 노력하는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그 어떤 힘으로 남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저쪽에서. 그건 저쪽에서. 네. 네.
그 이제 극중 그 감독님 옆방에 계신 거죠? 어디 계신 거예요? ตอนนี้คุณบรรจงอยู่ที่ห้องข้างๆตรงนี้หรือเปล่านะคะใช่ไหมคะตอนนี้อยู่ไหนอะคะ เดี๋ยวเดินก็ไปทักทายนะครับ 지금 이쪽 오신답니다. 네, 극중 맥과 밍의 어떤 그 근친을 이제 어떤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이제 대사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 근친을 이제 어떤 의미하는 이 대사가 영화 내에서 어떤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네, 그 근친은 어떤 설정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ครับจริงๆชัดเจนผมว่าเรื่องนี้ชัดเจนมากนะครับว่ามันต้องการพูดเรื่องความเลวร้ายของมนุษย์นะครับโดยที่เราสะท้อนออกมาผ่านสิ่งที่ครอบครัวนี้ทำนะครับถ้าเหมือนที่ผมเคยบอกไว้ครับว่าดีเทลเล็กๆน้อยๆของการกระทำที่แลดูเหมือนเป็นบางตัวละครดูเป็นเรื่องเล็กดูเหมือนเรื่องธรรมดาอย่างเช่นมานิดไปร้องคาราโอเกะอย่างเงี้ยแต่ถ้าคุณสังเกตดีๆจะเห็นว่าเด็กผู้หญิงที่นั่งเนี่ยอายุไม่ถึงด้วยซ้ำอะไรแบบนี้ครับมันเป็นสิ่งที่มันอยู่ในสังคมตลอดเวลาแต่ขณะเดียวกันมันเป็นสิ่งที่เป็นความเลวร้ายของความเป็นมนุษย์นะซึ่งเรื่องนี้เรื่องของพี่น้องกันก็เป็นอีกหนึ่งดีเทลซึ่งผมรู้สึกว่ามันเป็นดีเทลที่สำคัญในหนังเรื่องนี้ครับ 예, 또 굉장히 명확하고요. 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추악함, 죄, 원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고요. 그 큰아버지, 그 밍의 삼촌이 또 이렇게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이런 장면에서 옆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이 집안의 그런 죄, 그동안 저질렀던 죄, 원죄, 그리고 인간의 추악함 이런 부분들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저는 사실 반대했었어요. 이게 무슨 감독님한테 난 다시 좀 정이 잘 안 되는데 아침 일을 연속 같다.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감독님께서 이 말씀 해주셔서 저도 동의를 했고요. 그렇다면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극중에서 이제 밍이 이제 그 카메라를 이제 촬영하고 있는 스텝을 폭행을 하는 장면이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막 그 도망을 갈 때 쫓아가서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찍어줄까라고 그런 대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약간 일종의 이제 뭐 관객분에 따라서도 그걸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코믹한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가족의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계속 그 옆에서 촬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뭔가 어떤 그런 뭐 반감이라고 해야 되나 분노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표출이신 것인지 อันนี้เป็นซีนที่ค่อยๆคิดเพิ่มมากับคุณนางจิตนะครับก็คือเป็นระหว่างถ่ายทำไปเราก็รู้สึกว่าเฮ้ยตรงนี้น่าจะเติมได้ครับซึ่งเป็นซีนที่ผมชอบมากเลยเพราะว่าผมรู้สึกว่ามันไม่ได้น่ากลัวอย่างเดียวแต่มันมีความ black humor เนี่ยครับตลกร้ายด้วยเหมือนประมาณว่าถ้าเราเป็นผีเราคงรู้สึกว่ามึงถ่ายอะไรกูนักหนาวะกูถ่ายมึงบ้างแล้วกัน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ผมรู้สึกว่าอันนี้เป็นการเอาคืนของผีที่มีความตลกร้ายและมีความกวนอยู่มากครับผมรู้สึกว่ามุกนี้ของคุณนางจินเนี่ยมันน่าสนใจมากๆครับ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영화 촬영을 하면서 조금씩 추가된 부분이었고요. 또 나 감독님의 의견이 또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블랙 코미디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네, 그 이제 영화의 에필로그에서 이제 그 님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제 영화를 보는 어떤 관객들이 이제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장면에 대해서 좀 두 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중간 부분에 그 님의 인터뷰 장면에 대한 의견이죠?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 네네. ผมอาจจะไม่บอก 100% 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เหมือนที่คุณนางจินบอกครับเสน่ห์หนังเรื่องนี้ก็คือการปล่อยให้คนดูคิดเองแต่ผมว่าซีนจบเนี่ยมันจำเป็นเพราะว่าหนังเรื่องนี้เป็นหนังที่คนทำเองอย่างผมกับคุณนางจินเนี่ยอยากจะให้คนดูกลับไปตั้งคำถามกับศรัทธาของตัวเองครับว่าสิ่งที่เราศรัทธามาทั้งชีวิตหรือบางอย่างเนี่ยมันใช่หรือเปล่า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รับก็เลยเป็นซีนที่สำคัญมากๆครับ
요 부분에 이 질문에 대한 100%의 대답을 제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그런 이 영화의 매력을 또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장면은 굉장히 영화의 스토리 전개에서 꼭 필요한 장면이었고 또 나 감독님께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관객들로 하여금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เอาขอเสริมนิดนึงนะครับผมโอ้ sorry คือเสริมนิดนึงว่าตอนแรกที่กว่าจะคิดซีนจบกันนี้พร้อมกับคุณนางจินได้เนี่ยทางคุณนางจินมีถกเถียงกับผมเรื่องปรัชญาเกี่ยวกับศรัทธาแล้วก็ความเชื่อของมนุษย์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มาอยู่นานมากๆครับมีการเขียนอีเมลแลกเปลี่ยนประชุมหลายครั้งมากๆจนกว่าจะได้ตอนจบนี้ขึ้นมาครับก็ใช้เวลานานพอสมควร 조금 더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장면이 탄생하기까지 또 이런 나 감독님의 이런 그런 믿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과 또 저의 생각에 조금 이렇게 논쟁거리가 있어서 서로 이런 본인의 의견을 이메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주고받으면서 또 이 장면이 탄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가 뭐 보시다시피 다큐멘터리인 척하면서 아니게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이 영화를 보시면서 관객 여러분들 왜 이런 형식으로 이 영화를 찍었을까 뭐 궁금해하시다가 어느 순간엔 답을 찾으시고 뭐 하셨을 텐데 이 엔딩은 저희 촬영한 이 영화의 표현 기법에 대한 그 이유와 완벽하게 매치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무속인이 어떤 신에 대해서 본인이 모시고 있는 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어떤 그 신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신의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뭐 때로는 명령하고 또 때로는 무언가 뭐 자기만의 어떤 의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혹은 그녀가 어떤 신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한 분들의 그 음성은 신의 음성이라고 믿고 싶으면 믿는 것이고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게 되는 그렇게 간단하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영화의 마지막에 이 님이 솔직한 본인의 심정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그것이 이 영화의 표현 양식과 아주 좋은 매치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영화가 지금 2시간 내내 다뤄왔던 어떤 악의 모습들 그 악이 인간을 어떻게 잠식하고 이 인간사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가 그리고 신은 뭐 혹은 인간을 통해서 이 악행을 어떻게 멈추려고 또 최선을 다해 방어해 왔는가 이 아주 오래된 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의 2시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에 제일 좋은 그런 장면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독님 그런 장면 만들어주시고 그런 좋은 느낌 담아 주셔서 영화가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풍성해져서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스태프분들하고 얘기도 이제 나눴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다 끝나고 나서도 계속 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되짚어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짧은 인터뷰 내용에 불과하지만 그 어떤 내용이 주는 임팩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 이게 다큐멘터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질문인데 이 영화에서 작중에 나오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 스태프들은 전부 사망한 걸로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기록은 누가 편집을 한 것인가 라는 이제 궁금증입니다. ผมก็คิดเอาเองนะครับว่ามีคนเก็บฟุตเทจนี้มาได้แล้วก็รู้สึกว่ามันน่าสนใจมากก็เลยส่งมาให้
บรรจงกับนางฮงจินตัดต่อครับ 아 이거를 그때 이제 다 죽고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남아있던 푸테이지를 어떤 사람이 주워서 너무 재미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반종하고 나홍진 감독님께 보내서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그 돌아가신 그 감독님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잘 마무리했사오니 이렇게 개봉 잘 시켜서 마무리 잘 하는 것이 그거 애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돌아가신 스태프분들께 좋은 필름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이제 해야 될 텐데요. 이제 그 관종 감독님, 농민 감독님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인사말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ครับผมถือโอกาสนี้ขอขอบคุณคุณนางฮงจินด้วย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หลังจากที่ตัดต่อเสร็จยังไม่ได้เคยขอบคุณอย่างเป็นทางการเลยก็รู้สึกว่าผมไม่คิดไม่ฝันเลยว่าผมจะมีหนังที่พูดภาษาไทยแล้วได้ฉายในวงกว้างสู่คนเกาหลีขนาดนี้นะครับแล้วก็คุณนางฮงจินเหมือนดึงการทำหนังของผมให้ขึ้นไปถึงอีกเลเวลหนึ่งครับซึ่งเป็นสิ่งที่ผมได้เรียนรู้อะไรเยอะมากๆจากการทำงานกับคุณนางฮงจินครับผม 제가 나홍진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나홍진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홍진 감독님이 있었기에 이렇게 태국어로 만든 영화를 제가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이렇게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어로 제작된 저의 작품이 한국에서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었고요. 또 나 감독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또 영화 제작에 있어서 또 제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ส่วนคนดูก็ผมรู้สึกตื่นเต้นมากที่เขาให้ความสนใจมากๆครับก็ขอฝากไว้ในหัวใจของคนเกาหลีด้วยนะครับแล้วก็ฝากนิดนึงว่าอย่าสปอยเยอะ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ความลับในหนังก็เยอะครับ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얘기 소식도 많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 흥분되는데요. 또 영화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지만 스포일은 많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다 했어요. 제가 봤어요. 저도 감독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영화 작품 들어갔을 때 감독님께 배운 것들 많이 제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긴 시간이었어요. 뭐 거의 3년인가 4년 동안 우리가 이거 뭐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우리 작품을 또 힘들게 만들어냈는데 감개무량합니다. 근데 일단 이제 개봉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저는 뭐 이 정도 기대 이상의 어떤 이런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 이 상황에 너무 크게 만족합니다. 뭐 사실 우리 결과가 뭐 상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진심으로 크게 만족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감사하고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이거 정리 좀 되면 코로나 정리 좀 되면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감사드립니다. 다음에서 우리 이모 여러분들 늘 들어와서 구경하다 가는데 이번에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 영화 열렬히 지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엊그저께 홍경표 감독님께서 이상일 감독님 작품 촬영하시려고 이제 일본으로 어젠가 가셨어요. 그래서 그저께 저녁같이 먹었는데 감독님을 보니까 막 피가 끓더라고요. 나 빨리 촬영도 하고 싶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 감독님께서 저랑 띠동갑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아가지고 콤프로스트 좀 먹고 시작할까 했는데 그냥 딴 거 먹었어요. 마치 그런 어떤 시너지가 맞는 분들을 만나면 제 세포가 다시 막
움직이는 것 같고 제 피가 막 더 빨리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는데 제가 인문에 와서 여러분들 글 읽을 때마다 영화에 대한 어떤 제 각오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다시금 막 이렇게 마련되는 것들을 느낍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영향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저희 이제 익스트림 무비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영화가 이제 나왔고, 또 아마 이제 게시판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아마 이전에는 이런 이슈는 없었을 거예요. 이런 장르 영화라서 이 정도의 어떤 이슈를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또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좀 이런 열기가 좀 계속 이어지면서 좀 많은 분들이 랑중을 만나보길 좀 고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에게 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